시험 이후의 세계입니다. 오늘은 시험을 때려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시험을 정말로 그만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때려칠까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공부 상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부에 제대로 집중이 되지 않고 할 의욕도 들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로 마음 놓고 놀고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겠죠.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정말로 시험을 그만둔다. 두 번째는 시험을 그만두지 않는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걸 해결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면 시험을 그만두는 게 더 나은 선택지로 보이고요. 만약에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게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지 심각하지 않은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빈도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 이걸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게 여러분의 직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시험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괴로움과 힘듦, 스스로 전망하는 여러분의 합격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직감한 시험을 그만둬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답일 수 있다는 거죠. 시험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어쩌다 한 번은 들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고 있고 그게 몇 주 이상 지속되고 있으면 이건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직관이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만둘까?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셨는지. 만약에 하루에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몇 주 이상 계속되고 있으면 이건 시험을 그만둬야 된다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기준은 여러분의 모의고사 점수예요. 결국 여러분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합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바로 여러분의 모의고사 점수죠. 만약 여러분의 점수가 합격 커트라인보다 많이 낮은 상태이고 점수가 제대로 향상되고 있지도 않으면 나중에 시험을 보더라도 실제로 합격하기란 많이 힘든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작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지금부터 맘만 먹고 열심히 하면 점수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의 성적은 별로 의미가 없어 하는 태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의 성적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의 성적이 의미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생각은 잠깐 집어넣어 주시고 과거의 여러분이 수험 생활을 통해서 성취한 여러분의 점수를 그 결과물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의고사 점수가 합격 커트라인보다 많이 낮은 상태이고 점수가 제대로 올라가고 있지도 않으면 시험을 그만두기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기준은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어려움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어려움이 여러분의 합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주관적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열심히 아무 문제 없이 공부만 하더라도 시험에 합격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면 시험에 합격하기란 상당히 힘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면 수험 생활이 성장의 시간이 되기보다는 그냥 고통과 고생의 시간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험에 최종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수험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면 수험 생활을 더 지속하는 것이 성장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통만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어려움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두 가지 이상의 상당한 문제가 있으면 시험을 그만둬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심각하고 상당한지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신체적으로는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 상당히 크고 그로 인해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면 심각한 문제로 보이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감이 적지 않다면 그리고 그게 지속되고 있으면 상당한 문제로 보여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우울감, 죄책감, 무기력함, 중독 상태, 이런 정신적 문제들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고 그게 지속되고 있으면 심각한 문제로 보이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정신적 문제들이 여러분을 주기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으면 상당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전적으로는 수험생활 비용 지출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수험 비용 지출하는 것이 많이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심각한 문제이고 그 정도는 아니고 꽤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지면 상당한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3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생각의 빈도. 두 번째, 모의고사 점수. 세 번째,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어려움. 만약 이 3가지에 모두 해당되시면 시험을 그만두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2가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만두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런데 만약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된다면 바로 그만두기보다는 자신이 겪는 문제를 한번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음번 영상에서 수험생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을 그만둘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험을 그만둘지 고민할 때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그만두는 것은 도망가는 거고 실패하는 거고 낙오하는 거다. 나는 포기자나 실패자나 낙오자가 되기 싫으니까 시험을 그만두지 않겠다. 시험을 계속 쳐서 합격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시험을 그만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도망자, 낙오자, 실패자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분들은 그냥 시험을 그만두고 다른 진로를 선택해서 자신의 인생을 잘 살고 계십니다. 인생은 길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시험을 그만두는 것이 실패, 낙오, 도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수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진 상태이고 시험에 몰입하다 보니까 시험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그만둘지 판단할 때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시험을 그만두는 게 나한테 더 맞을지 시험을 계속 준비하는 것이 나한테 더 맞을지 이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수험생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